오늘은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2023년 5월 1일 변경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4월 3일자로 이제 변경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들어가 보니까 방송을 찍기 전에 마지막에 확인을 해본 결과 5월 1일로 연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2023년 5월 1일 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성, 성장성을 중심으로 보다 더 고도화된 벤처 확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 지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벤처 예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를 받으면 뭐가 좋고 아니면 뭐 어디에 도움이 되고 이런 기타 등등등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벤처는 어쨌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 그래서 뭐 엔젤 투자든 VC든에서 5천만 원 이상 벤처 투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벤처 투자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으로 해서 연구비를 뭐 3년 이내냐 뭐 3년 넘어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직전 4분기 이내 5천만 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연구개발 유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기술 관련된 것들을 입증을 해서 증빙을 해서 받는 혁신성장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이랑은 다르게 벤처 확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가 됐다. 요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편사항을 살펴보면요. 평가지표 주요 개편사항을 보시면 현행과 개편이 쭉 있는데 일단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재확인 평가 기준이 차등화됐습니다. 예전에는 3년 이내 기업이냐 아니면은 3년이 넘어간 기업이냐 관련된 부분만 있었는데요. 업력에 관해서. 근데 지금은 3년 이내고 이후고 어쨌든 뭐 재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 3년이 대부분 넘어갔을 거고요. 개업을 하자마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재확인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이 넘어갔겠지만 어쨌든 신규에서 3년 이내 기업이냐 아니면 3년을 넘어간 기업이냐 뭐 이상인 기업이냐로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확인 평가 재확인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력 구분은 뭐 동일하게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신규 확인 시 업력을 3년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차등화를 했고요. 그리고 업종 구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그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기술력 시선 평가 지표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라던가 기술 성숙도 등을 진단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지금 당장 많이 생기지 않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의 차별성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유사 지표 등을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성장성 평가 지표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 그리고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봤는데요.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서 적절성 지표를 신설을 해서 실제로 대표님들의 이제 기업가 정신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가 적절하게 마련이 됐는지 작성이 됐는지를 또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던 유사 지표들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성과 평가 지표들을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4월 말쯤 되면 새로 나오는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3월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3일 기준으로 원래 변경이었는데 3월 말에 나온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이제 4월 말에 평가지표 사업계획서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개편된 평가 기준을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작성 항목을 통합해서 간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소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나와봐야 하니까. 네, 그리고 작성 기업 관점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사업 흐름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고려하여 작성 순서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던 뭐 내용들이라던가 계획들을 흐름에 맞게 작성되도록 네, 고려해서 재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편된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작성 매뉴얼은 4월 중 별도 안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9일 오전 9시까지 확인 신청을 최종 신청 완료하지 않은 경우, 네,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29일 오전 9시까지 확인 신청을, 네, 신청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후에는 네, 자동 삭제되고 개편된 사업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29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거나 작성을 하셨던 분들은 네, 4월 29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일 이후 신청에는 개편된 평가지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작성을 하다가 끝까지 완료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네, 완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 뭐 현재 방식이 유리하다, 아니면 바뀐 방식이 유리하다, 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게 유리할지는 이게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게 있다고 한다면 네, 4월 29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거는 예전 네, 지표인데요. 평가 지표가 뭐 성장 기반, 성장 활동, 성장 성과.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 같은 경우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성장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만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비율, 뭐 도전성, 전문성, 구체성, 노력성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가지고 창업 3년이냐 아니면 창업 3년 미만이냐로 나눠져서 창업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성장 성과를 보지를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성장 기반이나 성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봤었고 창업 3년 이상은 이런 식으로 봤었고요. 얘는 뭐 네, 이미 없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성을 또 따로 봤어요. 기술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래서 자원성, 역량성, 창조성 해가지고 등등등 협업성까지 이 내용들을 쭉 봤었고요. 똑같이 사업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3년 이상이냐, 3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 배점표가 조금씩 틀려졌었습니다. 이제 개편된 평가 지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요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사업 성장성 부분에 대한 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용 상승률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물론 창업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보지 않지만 창업 3년 미만과 창업 3년 이상 그리고 재확인 신청 기업 이렇게 기존과 다르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 기반의 뭐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창업 3년 미만은 50%로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네, 잘 생각을 하셔서 스토리텔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도 항상 제 유튜브는 동일하게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누구든 갖고 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벤처 평가 확인 기간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성 부분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 유형은 동일하게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보고 있고, 네, 동일하게 3년 미만이냐, 3년 이상이냐, 그리고 재확인 신청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배점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3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고용이라던가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그리고 뭐 사업 성과 부분들을 보지를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점이 높은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이라던가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이라던가 연구 조직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이상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뭐 고용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보니까 그 부분도 배점을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확인 신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받고 3년이 지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성과 부분도 보기 때문에 재무 관련된 부분들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5월 1일자로 이 내용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4월 29일 전까지 빨리 완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했는데 떨어지거나 뭐 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의 신청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영원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바뀐 부분으로 또 진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미리 끝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이렇게 변경된 지표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